안녕하세요. 2025년 5월 15일 미장한입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어제죠. 2025년 5월 15일 미국 증시 그리고 관련 시장 동향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. 네, 시장의 주요 움직임, 또 그 의미는 뭔지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이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날 시장은 뭐랄까 좀처럼 방향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S&P 500하고 다우는 4일 연속 오르긴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내렸거든요. 이런 엇갈림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자,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지수부터 보면요. S&P 500은 0.4% 올라서 5,916.93, 그리고 다우존스는 0.6% 상승해서 42,322.75를 기록했어요. 꽤 괜찮았죠? 그런데 유독 나스닥 종합지수만 0.2% 내린 19,112.32로 마감했단 말이죠. 기술주만 좀 약세를 보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.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, 이걸 기대는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좀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니까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예를 들면 그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. 이게 예상보다 낮게 전월 대비 0.5%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좀 완화되나? 이런 신호를 보냈거든요. 근데 또 같은 달 소매 판매는 0.1%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딱 부합했어요. 아,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는 것 같은데 소비는 또 여전하다.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두 가지 신호가 약간 충돌하는 느낌을 주면서 시장이 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. 물가 완화 기대감이랑 또 견조한 소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.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? 보통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나요? 네, 그렇죠. 보통은 그런데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. 4.52%로요. 아, 올랐군요. 기대감은 있는데도. 네. 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엇갈린 경제 지표가 주는 불확실성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파월 의장 발언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. 뭐랄까 시장이 아직은 명확한 방향에 베팅하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. 이런 신호를 볼 수 있겠죠. 당신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이 국채금리 움직임은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개별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정말 드라마틱한 소식이 있었어요. 풀라커, FL이죠. 이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85.7%나 폭등했습니다. 85.7%요? 엄청나네요. 네, 딕스스포츠 DKS가 24억 달러에 인수한다 이런 발표 때문이었는데요. 근데 정말 의외인 건 정작 인수하는 쪽, 그러니까 딕스스포츠 주가는 14.6%나 급락했다는 점이에요. 아, 같은 소식인데 이렇게 온도차가 극명한 거,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게 사실 인수 합병 M&A 발표 때 시장이 그 인수 가치나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인수되는 기업, 여기선 플라커죠. 이쪽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인수하는 기업, 딕스스포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금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,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죠. 아, 그렇죠.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잘 될지 어떨지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딕스스포츠가 제시한 인수 가격이나 향후 시너지 창출 능력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보였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흥미롭네요. 또 다른 급락 사례도 있었죠. 유나이티드 헬스, UNH. 여기가 무려 16%나 떨어졌어요. 이건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법무부 수사를 받는다. 이 소식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. 와, 규제 리스크 정말 무섭네요. 정확합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 사례는 정말 그 규제나 법적 문제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, 그것도 순식간에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펀더멘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.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.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한편 그 애플, AAPL 있잖아요.
거기는 연초 대비 한 15%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중국 매출 회복 여부하고 또 곧 발표될 AI 전략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. 뭐랄까 특정 기업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 주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죠. 그렇군요.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좀 달랐나요? 아, 네. 마이크로소프트 MSFT하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주식시장 외에 다른 자산들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요. 달러나 원자재 시장은 어땠습니까? 네,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.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간 완화되면서 금 가격은 온스당 3,328달러 선으로 1.2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? 구체적으로는 미국하고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좀 진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배럴당 2달러 이상 하락했고요. 유가도 내렸군요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죠.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? 네, 파월 의장이 앞으로 예상치 못한 공급망 충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물가 인정이 연준의 최우선 목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있잖아요. 이거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. 평균 목표제 자체를요? 네, 이건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 방식에 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월마트요. 거긴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0.5% 하락하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참 실적이 좋아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군요.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하루였네요. 자, 그럼 정리하자면 이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경제 지표 사이에서의 힘겨루기, 여기에 또 M&A나 규제 이슈 같은 개별 기업 뉴스들이 막 뒤섞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. 특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. 공급망 문제 장기화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, 이건 결국 향후 경제와 시장의 불확실성,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이죠.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2025년 5월 15일 미국 시장 동향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. 금리 기대와 현실 지표의 충돌, 기업별 희비 교차 속에서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네요.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의 조각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. 파월 의장이 예고한 것처럼 만약에 공급 충격이 더 잦아지고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마저 바뀔 수 있다면, 그러니까 게임의 율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?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과 전략이 이러한 잠재적인 변화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